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뒷받침 전략은 크게 두 축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는 이등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초격차 기술을 5개를 확보하고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육성해서 세계 5대 경제 강국인 G5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호 공약인 555 공약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고용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27년 전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했던 저는 항상 실력만 있으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 경제를 꿈꿔왔습니다. 첫째로 관치경제와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경제 환경, 둘째로 공정한 시장 경쟁 구조, 셋째로 사회적 안전망의 3가지 요소가 갖추어진 나라에서만 경제가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는 개별 대기업끼리만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 대기업을 둘러싸고 함께 상생하는 많은 실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연합군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의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별 기업 간의 경쟁에서 협력기업 연합군 생태전쟁의 간의 전쟁으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공정한 시장 경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정책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mRNA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는 2010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이었지만 지금은 자산 가치만도 30억 달러에 이르는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한화로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스타트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래 먹거리와 2030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수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며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18개입니다. 여기에 더해 안철수 행정부는 임기 중에 민간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매년 10개 이상씩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고성장 중소기업인 가젤 기업의 비중도 현재 3.5%에서 2배인 7%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구조 개편, 과학기술 개발,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이 그 3가지 기반 하에서 자유롭게 창의력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를 위한 실행 계획으로 중소기업 정책들 그중에서 오늘은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 전용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이자 보상 배율이 1을 하회하는 취약기업 비중이 전체 기업의 36.4%, 그러니까 3분의 1에 달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50.3%로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중소기업의 절반이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2021년 금융실태조사를 보니까 중소기업 신규 조달 자금 중에서 90%가 차입을 통해서 조달했고 단 3.5%만이 주식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연이은 금리 인상은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경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술과 실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대체 거래소를 설립하겠습니다. 대기업과 규모가 큰 중견기업들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 쉽고 회사채 발행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 은행과 정책 자금 이외에는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 밖에도 자신들의 매출 채권, 기술, 지적재산권 등의 자산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애당초
이를 위해서 시도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즉 중소기업의 인큐베이팅과 자금 조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코스피, 코스닥 아래에 코넥스 시장을 만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로 이어지는 3층 구조를 만든 게 그 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상장 요건 다양화가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을 가속화시켰고 또 장외 시장인 KOTC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코넥스 시장은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2021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힘들게 만든 코넥스 신규 상장 기업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대체 거래소로 평가받는 영국의 AIM과 같이 초기 단계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 기회를 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영국의 AIM, 그러니까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먼저 상장 절차가 간단하며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의 기업 크기, 주주의 수, 과거 거래 내역이 필요 없습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AIM 주식을 보유하면 상속세를 40% 감면해 주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 런던 거래소에서 오는 이전 상장도 빈번합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규모의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계획되어 모든 규정이 아주 유연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지배구조와 투명성만 확실하다면 어떤 기업이든 쉽게 상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누구나 빠르고 쉽게 상장할 수 있는 한국형 AIM인 중소기업 전용 대체 거래소를 만들면 우리 강소기업들이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새로 설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유명무실해진 코넥스 시장을 개편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모두 가능할 겁니다. 또 금융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매년 10조 원씩 모험 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고 정부가 특별 보증을 서서 이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철수 행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 성장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50년 된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활용한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통해 노후 지방산업단지를 재생시키고 부활시키겠습니다. 군산, 목포, 여수, 진주, 남해, 창원, 부산, 울산, 포항, 동해를 잇는 지역균형성장 U벨트를 구축해서 한국제조업 U벨트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해로 시작해서 남해를 거쳐 동해까지 가는 그러한 U벨트를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1200여 개의 산업단지를 5개의 광역산업단지로 통합관리하고 낙후된 중소자영업 생산 설비를 현대화시키겠습니다. 기능을 거의 상실한 산업단지는 지정을 해제해서 주거, 교육, 연구, 문화, 창업, 앵커기업 등이 결합된 융합경제 혁신지구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는 도로와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산업 간 융합, 신산업 접목, M&A 활성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U벨트의 성공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별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분인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발표 때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와 국책연구소의 역할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